안녕하십니까, 메스터뱅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회원 채용 공고가 떴죠.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이제 은행권 채용이 본격적으로 공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은행 우리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서 기업은행 영상도 올라갈 겁니다. 우리은행 채용 공고 떠 있고 하나은행, 기업은행 나오고 국민은행, 그다음 신한은행, 또 농협은행까지 이제 계속 나오겠죠. 자, 우리 은행권 취준생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도 빨리 잘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까지 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기회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2024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회원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될지 채용 일정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일정입니다. 먼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서류 전형이 9월 25일까지, 하나은행은 9월 25일까지 되게 이제 길게 두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자기소개서를 적게 되는데요. 뭐 쉬엄쉬엄 적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기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적으실 분은 서둘러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은행 또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10월 12일 날 필기시험 있고 10월 말부터 해서 이제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기초직무 BI 면접, 그 다음 세일즈 또는 PT라고 요번에 채용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일즈도 연습을 해보고 PT도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 FIT 면접이라고 저기 아마 하나 그 밸류 면접의 유형으로 면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말에 발표가 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어떤 문항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문항입니다. 자, 하나은행 지원 이후부터 시작해서 총 4개 문항이고, 그 다음에 800자씩 4개, 3200자 분량이니까 전체적으로 6000바이트 좀 넘네요. 분량은 계속 은행권이 6000바이트 내외로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 정도 수준이고 1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부문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 자, 지원 부문이 이번에 채용 공고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일반 부문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디지털 ICT, 그다음에 디자인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지역 인재 부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네 부문 중에 대부분이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쪽 많이 지원하실 것 같고 그다음 디지털 ICT 쪽도 일부 좀 지원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일반 쪽에 맞춰서 일단 보도록 하고 이 1번 질문이 뭐냐면 하나은행이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지원 부문과 연관지어서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해서 800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원 동기는 은행권에서 계속 나오죠. 이 지원 부문,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함께 은행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번 하반기 자소서를 적다 보면 너는 왜 지원했냐? 그리고 이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했냐? 하는 이 노력 부분을 적게끔 하는 자기소개서가 우리은행 때도 있었고 수협은행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은행 1번 문항은 그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 역량 개발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저기 적어 놨죠. 저 말은 여러분들이 복붙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동기 적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은행 지원 동기 뭐 400자,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 400자 이렇게 적는 건 괜찮은데 은행 지원 동기와 저 지원 분야의 뭐 지원 동기를 같이 이제 일부 적으면서 저는 역량 개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안 넣고 800자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역량 개발을 했던 노력을 적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만 적으셔도 되고 저게 메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메인 질문이 아니니까 하나은행에 대한 그 기업 분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분야가 일반 분야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개인금융이냐 기업금융이냐 이거를 섞어도 좋고 아니면 개인금융으로 특화시켜도 좋고 기업금융 쪽으로 특화시켜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그 이해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뭐 하나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모든 은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인구의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 지점에 있는 지방 지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은행들이 다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도 좋고, 그다음 지역 경제, 특히 지역 경제가 많이 지금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도 좋고, 지역 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 인재 분야에 대해서 지원 부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조사를 해서 1번 항목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그렇게 적고,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하나은행은 뭐 계속 뭐 온기, 용기 뭐 이런 그 항목을 마련하고 있죠. 원팀 마인드셋으로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어낸 경험. 자, 팀워크 경험이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하고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뭔지, 당신이 생각하는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1번에 보면 필성 포인트 1번을 보면 키워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키워드가 원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 협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 묻는 질문이, 요게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기 원팀하고 협업을 별도로 저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냥 협업을 했다는 것과 원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보면 원팀 마인드셋으로라고 하는, 자, 조분을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제 2번 질문이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어낸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하고, 자, 요렇게 문항을 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원팀 마인드셋으로라고 하는 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팀 마인드셋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팀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인드셋, 그런 게 이제 원팀 마인드셋이고, 희생과 배려, 또 조화와 균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는 글들을 보면 저 원팀 마인드셋으로라고 하는 저 문구가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어낸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하라. 이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팀 마인드셋으로라고 하는 저 문구 때문에 제가 이제 키워드에 원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깊이 있게 포인트를 두고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성 포인트 2번을 보면 거래 구조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200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원팀 마인드셋으로 협업을 했던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경험 이야기를 한 400자 적고, 마지막에 결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 적고, 이렇게 해서 총 800자 정도를 맞춰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조를 잡고 글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작성해달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적을지 요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표현을 하는 방식이 그냥 직설적으로 뭐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은행원의 표현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은 저 내용을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가 읽어보았을 때, 이 친구는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원팀 마인드셋 또는 협업을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내용, 또는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었을 때 이 친구는 우리 은행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만 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적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2번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서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 자소첨상 문의나 이런 내용을 우리 마이멘토 있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은행권 취업 준비는 마이멘토와 미스터뱅이 함께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마이멘토로 자소첨상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그냥 미리은행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거나 지금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는 비번은 그 밑에 노란색으로 적혀 있죠. 1312. 저렇게 들어오는 비번이 있으니까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몇백 명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취준생분들 들어와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오픈 채팅방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계속 그 자소서 진도 나가보죠. 3번에서는 용기라고 해서 새로움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을 적어보라.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작성해보라 라고 하고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저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항이겠죠. 자, 필승 포인트 1번을 보면요. 키워드, 이 문항에서 키워드가 뭘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전, 그 다음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제가 키워드로 저렇게 잡았습니다. 저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 글 안에 있어야 되겠죠. 뭐가 새롭거나, 뭐 또는 도전을 하거나, 또는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을 적어라 라고 했으니까 도전과 변화에 대한 적응이 동시에 다 들어가도 좋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좋고 또는 이니까요. 자, 그렇게 그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들이 글 안에 저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를 두고 글의 구조는 요번에는 저 앞에서 봤던 2번하고 살짝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자, 왜 바꿨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200자 정도 적어보고 그 다음 경험을 요번엔 조금 더 짧게 적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조금 더 길게 적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 이 3번은 그렇게 적었으면 더 좋은가? 라고 하면 앞에 2번에서는 200자, 400자, 200자 이 구조로 갔었죠. 근데 3번은 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저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잘 적을 수 있다면 좋은 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적어보라 라고 하는 저 작은 그 문항이 더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행원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거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또는 대응하는 그런 뭐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이 예측치도 한번 예측도 해보고 근데 아직까지 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 내용을 적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은행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시고 또 물어도 보고 하다 보면 저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필승 포인트 3번을 보면 새로움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 저 경험을 제가 이제 앞에 1번에서도 키워드에 새로움, 도전 저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움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 저 경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3번 문항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필승 포인트 4번입니다.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답변 항목이고 그 다음에 행원 근무 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를 뭐 좀 여러분들이 조사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좀 실제로 주위에 은행원 현직자들이 있다면 이러이런 내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어떤 이것과 비슷한 은행원으로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좀 그 조사를 해보고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더 깊이 있고 묵직한 그런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항인데요. 3번 중에서도 특히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동기. 본인의 성장이라는 자발적인 동기로 목표를 수립하여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라. 자, 여기서 키워드는 본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는 자발적 동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세 번째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를 실천해 봤던 경험입니다. 자, 키워드가 세 개죠. 본인의 성장, 두 번째는 자발적 동기, 세 번째는 목표 수립하고 실천 이렇게 제가 키워드 3개를 구분해 놓았는데 저 3개의 키워드 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건 무조건 저 자발적 동기입니다. 자발적 동기 저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뭐 금융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쳐보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했던 경험 해당 사항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발적 동기냐 저게 자발적 동기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본인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는 맞습니다. 근데 저게 자발적 동기냐 아니면 타발적 동기냐 해야 되니까 했던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많은 행동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가라고 하는 이 순수 능동형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스펙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내용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게 그게 참 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했다. 저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경험치 속에서요. 근데 자발적 동기라고 하는 저 부분이 여러분들이 찾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해보죠. 또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체력을 길렀다. 본인의 성장.
해당되죠. 이게 진짜 자발적 동기냐, 아니면 내가 진짜 했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했던 거냐, 아니면 하라고 해서 했던 거냐, 아니면 할 수밖에 없어서 했던 거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자발적 동기죠.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이런 일들이 자발적 동기인데, 이렇게 순수하게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했던 이 경험을 이 4번에 적을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 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발적 동기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가. 그래서 저 2번에 보면 구조를 상황 200자, 경험 400자, 결과와 배운 점 200자, 요 구조를 가지고 적어보고, 제가 봤을 때 저 필승 포인트 3번에 보면 가장 어려운 문항이 될 수 있다. 뭐가? 이 4번 문항이. 왜? 아까 저 자발적 동기라고 하는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본인의 성장이라는 자발적 동기, 저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저기서 진짜 내가 자발적이냐 타발적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 동기, 이 포인트를 잡고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 어떤 경험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했다, 인턴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자, 전부 다 본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 답이 됩니다. 오죠. 그 다음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가? 아니면 했었어야만 했기 때문에 했던가? 의무감으로 했던가? 아니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했던가? 이 필요에 따라 했던 건 이건 순수하게 자발적 동기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 4번에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문항, 1번이 지원 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번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 정리를 하면 이번 하반기 자기소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은행 자기소개서가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원 동기보다 더 어려운 문항이 제가 4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 쪽과 관련해서 고민 좀 더 해보시고, 특히 하나은행은 기간이 좀 기니까요. 적으시는 분들 많은 고민과 함께 글을, 묵직한 글이 나오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자기소개서 문항과 함께 또 우리 은행권 취업 준비, 그 다음 면접, 또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모든 거는 우리 항상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